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그 리트 논술 채점에 대한 그 후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아마 이제 그 리트 논술은 7월 달에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억을 못할 텐데요.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채점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 그 주의해야 될 점.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에 시험 볼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까먹기 전에 미리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이 자수 제한을 꼭 지켜야 됩니다. 이게 이제 문제에 보면 뭐 1200자, 뭐 800자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. 왜 중요하냐면 채점을 하다 보면 내용도 잘 쓰고 논거도 잘 쓰고 아주 훌륭한 답안이 있습니다.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2페이지 쓰는데 이 사람만 3페이지, 4페이지를 꽉 채웁니다.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자수에 따라서 감점을 합니다. 이렇게 되면 아주 잘 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못 쓴 사람보다 감점을 너무 많이 당해갖고 점수가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자수 제한 있으면 꼭 그거에 맞춰갖고 써야 됩니다.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중요한 게 문자가 시키는 대로 됩니다. 문자가 시키는 대로. 즉 뭐냐면 가와 나를 뭐 비교하고 뭐 다를 서술하시오 이런 게 있으면 그 순서대로 해야지 아니고 자기 맘대로 가하고 다 뭐 가하고 나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버리면 이게 채점한테 그 채점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감점을 많이 당합니다. 그래서 이 우리가 보는 논술은 리트 논술은 이 채점 기준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형식을 맞춰갖고 우리가 마치 수학 공식에 맞춰갖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이렇게 꼭 푸셔야지 그 논술이라고 해갖고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쓰는 게 절대 아니고 문자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예를 들어서 뭐 근거를 뭐뭐뭐를 쓰시면 그대로 쓰셔야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마치 우리가 그 면접에서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처음 두 줄, 처음 줄을 딱 읽고서 인상이 딱 들어옵니다. 그래서 얘는 잘 쓴 것 같아, 못 쓴 것 같아 이런 게 딱 들어오면 그 인상이 거의 그대로 갑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 두 줄은 아무 생각을 만약에 쓰고 싶다고 아무거나 쓰지 말고 생각을 하셔갖고 좀 정제된 표현을 쓰시거나 제일 좋은 표현 아니면 어떻게 시작을 할 건가 하시는 거를 처음 두 줄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처음 두 줄엔 꼭 뭐 유명한 문구 이런 거 쓰시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시키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가와 나를 비교하여 볼 때 아니면 뭐 이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. 그걸 꼭 써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리트 논술은 법 문제, 즉 법을 갖다가 배운 사람이 풀도록 내는 게 아닙니다. 물론 이제 리트 출제에는 법대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가고 로스쿨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일부러 출제 지침에서 법 문제는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딱 문제를 보면 그 답안을 보면 이 사람은 법대를 나왔다 이렇게 다 압니다. 근데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근데 일단 내용을 갖다가 법 문제 푸는 것처럼 씁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유기치사자라든지 아니면 뭐 보증인적지라든지 아니면 뭐 정관이라든지 뭐 회사 사원총회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닌데 이 법 문제 풀듯이 풉니다. 이렇게 되면 이거는 채점 기준에도 이거는 법을 갖다가 배운 사람을 위해서는 법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학생 수준의 그 상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푸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 법 문제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. 그럼 오히려 감점 당합니다. 그래서 법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. 그 다음에 또 법대식으로 그게 논술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쓰는 논술이 있고 이 법대식으로 목차 로마자 1 가로 1 그다음에 뭐 2 이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. 이 리트 논술은 이 법대식 나중에 이제 우리 로스쿨을 진학을 하면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풀지만 이 리트 논술은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 내용이 추상적으로 써요. 추상적으로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게 말이 이상하긴 한데 이 리트 논술이 1200자 제한이라든지 뭐 1000자, 600자 제한 이런 게 딱 있으면 이 사족을 붙인다거나 여러 가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압축하고 요약되고 이 정제된 표현만 써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표현을 안 쓰고 뭐 구체적인 표현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지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 쓸 내용이 넘어가서 쓸 내용을 못 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 직접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이렇게 첨삭지도 한 것처럼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일단 가급적이면 이 추상적으로 쓸 수 있다. 추상적이라는 게 뭐냐면 뜬구름 잡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 표현을 압축하고 요약한다 이런 생각으로 쓰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게 논술은 잘 읽혀야 됩니다. 잘 읽히려면 일단 만연체로 한 문단이 한 4줄, 5줄 쫙 연결되면 읽기 되게 힘듭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문장은 한 줄에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어차피 다 눈에 다 들어옵니다. 근데 이거 갖다가 4줄, 5줄 연결해서 쓰면은 이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문장은 한 줄에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고
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논술은 내 의도, 내 주장, 내 견해를 마음대로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이게 뭐냐면 이것도 수학 공식처럼 논술에 어떤 근거가 있고 어떤 답안이 있으면 그걸 쓰라는 거지 내가 생각이 평소 생각이 이랬다 이런 걸 막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이 논술이 물론 우리가 뭐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자기 근거를 단거를 하는데 우리가 시험 보는 논술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마음대로 쓰는 게 절대 아니고 거기 써져 있는 문구하고 지문을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과 근거에다가 살짝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쓰고 맨 마지막에 하지만 나의 견해는 어떻다라고 한두 줄 정도 이렇게 쓰는 거지 이 그 지문을 보고서 내 평소의 견해가 어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쓰면 이거는 예 문제가 출제한 의도하고 완전 다른 내용 쓰는 거기 때문에 감점을 많이 당합니다. 그래서 내 의견을 쓰는 게 아닙니다. 내 의견, 내 주장을 마음대로 쓰는 게 절대 아니고요.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문장 부호 표시 이거 쓰는 거 가급적이면 자제하셔서 답안지 연습지에다 꼭 쓰시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글을 썼다가 화살표를 쫙 연결해갖고 뒤를 보시오. 다시 또 앞으로 보시오.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그거 열심히 안 했습니다. 그런 글은 읽다가 뭐 이게 뭐야?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장 부호, 막 동그라미, 돼지꼬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는 진짜 하시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가끔 이 리트 논술에 서론 쓰는 사람들이 서론 이거 서론 안 써도 됩니다. 서론은 아예 배점에도 없고 쓸 내용도 없습니다. 그래서 서론에 두 줄, 세 줄에다가 뭐 서론을 막 쓰는데 요거는 안 쓰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얘를 너무 많이 드는데 얘는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. 이 글자 수 제한이 있고 압축적으로 요약을 쓰면 예를 들을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. 만약 예를 들어도 한 줄, 한두 줄 밖에 안 되지 뭐 세 줄, 네 줄에다가 뭐 내가 뭐 경험했던 거라든지 어떤 근거에 대한 뭐 다른 상황을 쓰는 거 세 줄, 네 줄씩 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 얘는 안 듣는 게 좋고요.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너무 자세한 상황 묘사 이 사람마다 이게 어느 학과를 나왔는지가 대충 게 눈에 보이는데 그 상황을 너무나게 잘 묘사를 합니다.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떤 구체적 상황을 잘 묘사하는 건데 우리가 뽑는 건 소설이라든지 뭐 묘사 이런 걸 뽑는 게 아니고 아주 더 요약된 표현 이런 걸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가끔 표현 중에 가혹하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 뭐 이런 표현이 가끔 있는데 이런 거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가끔 보면 이 쓸데없는 자기자랑 지식자랑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은 예전에 어떤 뭐 로마 시대 아니면 뭐 어떤 중세 아니면 어떤 시대 아니면 거기서 있던 내용인데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는 자기가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시킨 대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자기 자랑, 지식 자랑 하시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연결해갖고 사족입니다. 사족. 그래서 주제하고 벗어난 사족을 달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이게 선생님마다 다 다른데 문구 중에 필자의 견해는 본인의 견해는 이런 걸 쓴 사람이 꼭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은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. 왜냐면 이게 뭐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시험 답안에 필자, 본인 이런 거 가급적 안 쓰시고요.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렇다 라고 아니면 내 견해는 이렇다 이런 정도로 쓰셔야지 필자가 보기는 본인의 생각은 이렇게 쓰시면 약간 좀 건방져 보인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거 안 쓰시고요. 그 다음에 또 이게 주의할 게 사람들이 논술 공부한다고 신문사설 갖다가 공부를 했는지 신문사설하고 비슷하게 쓴 글이 되게 많습니다. 근데 우리가 뽑는 거는 신문사설을 갖다가 논술처럼 쓰기 절대 아닙니다. 신문사설은 양비론 같은 것도 있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내 주장과 반대되는 건 싹 다 빼버리고 내 주장만 많이 쓰기도 합니다.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변호사가 되면 그 변론 조사라든지 아니면 이유서에다가 내 주장만 많이 쓰고 근거만 붙이고 상대방 주장을 잘 안 쓰고 반박하는 내용만 쓰긴 하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신문사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양비론 절대 안 되고요. 양비론은 뭐냐면 둘 다 틀렸다 이렇게 해버리고 근거 안 달면 이거 안 됩니다.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반박, 재반박 가급적이면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. 상대방 이런 견해를 말하면 우린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라는 글도 쓰셔야지 그 양비론만 써가지고 둘 다 나쁘다 이러고 땡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구 중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건 나중에 이제 법을 배우시면 그땐 엄청나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이제 논술, 리트 논술은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트 논술은 이것도 좋고 저거 좋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 라고 쓰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견해를 만약에 정했으면 그 견해만을 써야지 물론 이제 반박 재반박 해야지 근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표현은 다 좋다 뭐 이런 얘기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안 쓰시는 게 좋고요. 또 이제 이 전자 후자 이런 말을 또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전자 후자는 읽다가 어디가 전자고 어디가 후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
그 문제에 나온 게 다 있습니다. 뭐 지문 가, 지문 나, 아니면 근거 1, 뭐 근거 2, 뭐 이런 다 있어요. 그거를 그대로 쓰시는 게 제일 좋지. 뭐 전자의 견해는 후자의 견해, 이거는 전자가 뭐고 후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는 자기는 알지만 읽는 사람은 알 수가 없고, 특히 읽는 사람은 전자가 어느 전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주의하셔야 된다. 그래서 리트 논술은 이게 마지막으로 주의드릴 게 뭐냐면, 문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. 그대로 쓰면 딱 답안지 그 글자 제형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거의 이거는 그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푸는 거지, 내 주장을 쓰라고 해서 마음대로 내 평소의 생각을 그대로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